원피스 1087화의 표지 연재에는 정말 오랜만에 에이스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카피바라들을 돌봐주며 카피바라의 목욕물을 데워주고 있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카피바라는 쥐과 동물로 인도에 서식하는 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카피바라는 온천욕을 즐긴다는 특징이 있는데 에이스가 카피바라들의 목욕을 도와주는 게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에이스와 카피바라만 보면 떡밥으로 유추할 만한 것이 없으나 일부 독자들은 현재 거프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뜬금없이 에이스가 표지 연재에 등장한 것을 보면 거프가 죽는다는 것을 암시함이라고도 추정하는데요. 실제로 거프는 정상결전 흰수염이 죽는 과정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뜬금없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에이스가 등장한 부분은 조금은 미심쩍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풀보디와 장고는 해군 지원지부의 근해의 패선장에 와서 부서져 있는 군함들을 보며 브랑뉴에게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브랑뉴는 군함백이라고 말해주었고 장고와 풀보디는 군함백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브랑뉴는 샌드백 대신에 이 패선장에서 군함 장갑을 마구 두들겨 팬 흔적이다 라고 말하며 누군가가 샌드백을 대신하여 군함을 샌드백처럼 사용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풀보디와 장고는 매우 놀라며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냐고 물었고 브랑뉴는 젊었을 적 거프 중장 몇십 년의 일과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라고 말하며 군함백을 사용한 장본인은 거프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거프는 돈칭자오를 잡아내기 위하여 산을 샌드백 삼아 훈련을 한 전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보디는 두 척 있는데 라고 말하며 누군가 또 군함백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브랑뉴는 옆에 있는 건 중장의 제자 전직대장 아오키지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 역시 군함백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랑뉴는 팩이나 능력을 쓰지 않는 게 군함백의 규칙 이라고 말하며 거프와 아오키지는 순수 신체 능력만으로 군함을 찌그러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거프와 아오키지는 폐기와 능력이 없더라도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랑뉴는 영웅들의 강인함은 선천적인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거프와 아오키지의 강함은 노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프는 티치에게 납치된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소드와 함께 하치노스 섬으로 오게 되었고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하치노스 섬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후 거프는 아오키지와 대치하게 되었고 블루홀을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땅에 쳐박아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곧이어 산우안 울프를 바다에 던져버렸고 산우안 울프는 울음을 터뜨리며 우와 거프 무서워 라고 말하며 거인족보다 훨씬 거대한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던져버리는 거프를 보며 경악합니다. 그리고 산우안 울프는 거대 열매 능력자이기에 바다에 빠지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에 검은 수염에 덕단 잡졸들은 산우안 울프를 건져내기 위하여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바스코샷은 술을 들이마시며 술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오롭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거프에게 파이어볼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미리 쓰러뜨려 놓은 해적들을 집어들어 이들을 방패막으로 사용한 이후 해적들을 불에 그대로 구워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적 불구술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달궈진 해적들을 마치 파이어볼처럼 사방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거프 니놈 이 해적섬을 멸할 셈이냐 이라고 말하며 거프를 보며 경악합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 잡졸들은 마을이 이렇게나 엉망진창이 되면 티치 제독이 우리들을 죽여버릴 거야. 어째서 이 숫자에 겁먹질 않는 거야. 너무 무섭잖아 저 영감 이라고 소리치며 자신들이 수적 우위에 있음에도 거프에게 겁을 먹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거프는 하치노스 섬에서 그야말로 전설의 영웅다운 활약을 하며 하치노스 섬에 붙잡혀있던 해병 및 민간인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거프는 소드에게 해병 및 민간인을 데리고 도주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쿠자쿠, 타시기, 히바리 등은 곧바로 거프의 함선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타시기는 아오키지에 의하여 얼어버린 히바리를 해동시키며 히바리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보고 거프 중장 체포했던 사람들 및 부상자를 포함한 해병 전원 바다로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출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알았다 이제 볼 일은 없다 철수한다. 코비, 프린스 글스, 헤르메포, 과연 하치노스 잇따라 해적이 마구 솟아나는구나 끝이 없어 라고 말하며 자신들도 대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아오키지가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아오키지는 거프씨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 없다니까
라고 말하며 대피하려는 거프와 소드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거프는 아직도 싸울 셈이냐 쿠잔 이라고 말하며 곧바로 자신이 아오키지를 막아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거프씨 나도 해군의 미래인가? 라고 묻습니다. 참고로 거프가 코비에게 해군의 미래라고 하자 프린스 글스가 질투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프린스 글스의 물음에 굳이 답을 하진 않고 잘 들어라 너희들 이제 남은 건 해안까지 뛰기만 하면 된다 죽지 마라 라고 말하며 빨리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거프의 대피령이 떨어진 이후 코비, 헤르메포, 프린스 글스는 곧바로 해안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여인이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깍 살려줘 누가 좀 이라고 말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코비는 이런 납치당한 사람이 아직 있었어 지금 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 비명을 지르는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프린스 글스는 바보야 함정이야 코비 라고 말했고 비명을 지르던 여성은 돌변하며 코비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순간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시류가 나타나 코비를 기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본 거프가 코비의 앞을 막아섰고 시류의 칼날이 거프의 복부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시류의 칼날을 버텨낸 이후 순식간에 시류를 땅에 쳐박아버리며 니놈 시류 임펠다운의 배신자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류는 거프에게 한 방 먹이는데 성공하였기에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에 닥단 잡졸들은 기뻐하며 오 시류씨다 철의 거프를 찔렀어 이제 거프가 약해진 건가? 라고 말하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자신 때문에 다친 거프를 보며 으아 나 때문이야 거프 중장이 날 지키다 라고 말하며 좌절하였고 거프는 우쭐대지 마라 코비 녀석들이 날 노렸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배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거프가 시류의 칼날을 허용한 이후 전투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은 거프가 약해졌다 우리들로도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 가자 1획 천금의 꿈은 눈앞이야 라고 말하며 모조리 거프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때 크로스 길드에서 내건 거프의 현상금이 30억 벨이라는 게 밝혀졌으며 해군의 3대장 역시 현상금이 30억 벨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카이노, 센고쿠 등의 현상금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이들 역시 30억 벨의 현상금을 보유했다면 크로스 길드에서 내건 해군의 현상금의 최대치는 30억 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의 현상금이 30억을 조금 넘는 31억 8,900만 벨이기에 해군들의 현상금이 30억이 안 넘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크로스 길드가 내건 현상금과 정부가 내건 현상금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이 거프를 노리려 하나 거프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오키지가 나타나 비켜 잔챙이들 팔다리 전부 묶어놔도 너희들론 거프씨의 목숨은 못 뺏어 라고 말하며 잔챙이 해적들은 거프가 아무리 약해지더라도 잡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상결전에서 머리 절반이 날아가고 죽기 직전이었던 흰수염이 티치를 제압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전설의 괴물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최소 상황 최고 간부 이상임을 입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에게 달려든 쿠자는 아이스 글러브라는 신기술을 선보이며 거프와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아오키지는 거프에게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청년 시절의 거프는 네가 제자로 내 자유를 뺏지마 군의 교도관에게 배워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다 배웠으니 다음 레벨로 제자로 삼아줘 라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거프를 따라다녔고 거프는 결국 아오키지와 함께 군함백을 치며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패기를 쓰지마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그런 거 못 쓴다고 라고 말하며 군함을 치나 아직은 거프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며 아오키지는 계속하여 성장하며 결국 거프와 비슷한 레벨의 강자로 성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프 역시 아오키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고 거프는 아들이 혁명가가 됐어 제기랄 손자가 해적이 되겠다는 말을 꺼냈다. 난 절대 허락 못해 라고 말하였고 아오키지는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쿠잔 같이 과자 먹자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나 이제 바쁜데다가 대장이란 말이오 라고 말하나 거프는 이를 가볍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의 회상이 끝나게 되었고 아오키지는 성가신 적을 키웠네요 라고 말했고 거프는 파문이다 멍청한 제자 라고 말한 이후 거프와 아오키지의 주먹이 서로의 얼굴에 충돌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아오키지의 충돌로 인하여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프와 아오키지는 멀리 날아갑니다. 거프와 아오키지의 충돌 이후 코비는 거프를 걱정하며 소리를 쳤고 피사로는
니놈들이 완전히 도망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긴 하치노스, 나아가면 해적은 더 나올 거다. 해안으로 나간 배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나 섬섬 열매의 힘을 얕보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해안으로 도망친 거프의 배를 추적하려 합니다. 한편 아오키즈에게 얼려졌던 히바리가 무사히 해동되었고 히바리는 깨어나자마자 코비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피사로가 섬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프의 배를 낚아채려 하였고 피사로는 신문을 펼치면 검은 수염 우리도 이름을 떨치고 싶다고. 내일 조간의 표제는 이거다. 해군 영웅 코비 대령의 구출을 시도한 거프 중장이 이끄는 정예부대 검은 수염 해적단 4번 대대장 아발로 피사로의 공포스러운 능력으로 해적섬에서 비극적인 섬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동요하며 그만해주세요. 해병이 아닌 민간인들도 타고 있다고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당황하지 마라 코비, 정의는 이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보가드의 모습이 비춰졌으며 현재 보가드가 거프의 선박에 탑승하고 있을 것이며 보가드가 피사로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